여러분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이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해서 보석 결정을 했습니다. 보석 신청을 한 것은 이미 2달이 지났지만 그 기간 동안 피해 당사자들이 보석을 원치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보석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며칠 전부터 보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오후에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명태균과 김영선이 아직까지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는데요. 아마도 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나면 자, 오후 5시, 6시 정도에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됩니다. 이게 대선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명태균이 나옴으로써 뭔가 새로운 폭로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쪽도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보석을 결정했다는 것이 지금 긴급 뉴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권에서 미칠 파장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다뤄봐야 하는 것인데, 자, 오세훈 홍준표를 계속 직격하고 있던 명태균이 바깥에 나와서 아마 자유롭게 언론사를 접촉하면서 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 무엇보다도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폭로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명태균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지?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명태균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내부에서 딜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이런 보석 결정을 내려줄 때 어떤 근거로 보석을 결정했느냐. 명태균은 지금까지 본인의 보석은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건강 상태를 가지고 보석 허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김영선이 오늘 보석으로 나왔다는 것은 또 다른 뭔가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뜨거운 감자 명태균이 드디어 구속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직접 대선판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민주당은 최근까지 제가 알기로는 사흘 전까지 민주당 소속 변호사를 만나고 뭔가 협의를 했거나 아니면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공익 제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계속 관찰하면서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태균을 이렇게 오늘 보석 결정을 했는데, 댓글로는 많은 분들이 송영길 대표는 왜 보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올라오고 있고요. 또 조국 대표는 왜 저렇게 계속 감옥에 있어야 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건 법리적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해서 이런 보석 결정이 앞으로 미칠 정치적 파장, 검찰과 법원이 뭔가 이 두 사람을 봐준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긴급 편성을 통해서 명태균과 김영선 두 사람의 보석 결정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를 촉발시켰던 최초 공익 제보자 강혜경 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전화를 연결해서 오늘 보석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혜경 국장이 전화 연결 시도 중인데요. 자, 강 국장과 전화 연결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얘기 공유해 보겠습니다. 강혜경 국장 전화 받으셨죠? 강혜경 국장. 지금 아직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강혜경 국장 전화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긴급 속보가 들어왔는데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이 지금 보석 결정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테고
재추정 건데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지금 이제 전화 상태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 워낙 급하게 전화를 지금 하면서 이 상황을 가장 먼저 분석해 드린다. 스픽스가 가장 먼저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조금 잡음이 있더라도 이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강인경 국장, 네.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의 보석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셨죠? 당황스럽고 좀 황당합니다. 황당하다. 일단 그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병보석을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다리가 아파서 이제 보석 신청을 해서 이제 허가가 됐다라는 가정을 한다 하면 잠깐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왜 김영선까지 보석이 됐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문스럽다. 네. 근데 어쨌든 나왔다는 것은 이제 수사 문제를 제가 먼저 좀 지적을 하자면 명태균 사건 네.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진행돼야 할 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일단 지금 제 입장에서는 지금 밖에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놀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지금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왔느냐?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으로 나왔으면 마치 자신들의 구속 사유가 없어진 것처럼 하고 또 네. 지금도 실제로 강희경 국장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정에서도 김영선 씨는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자, 강희경 국장이 사교 횡령범이라는 본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고 네. 수없이 많은 증거를 통해서 강 국장이 그런 혐의가 없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데 왜 자, 보석을 허가해 줬느냐라는 것은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강 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명태균 씨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는 왜 명태균이 갑자기 이렇게 나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정말 저 순수하게 제 생각에서는 네. 지금 이게 재판부에서 이제 허가를 해준 건데 지금 그 뭔가 위에서 위선에서 뭔가 작업이 있지 않았나? 예. 라는 생각이 엄청 강합니다, 지금. 의혹 제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뭔가 공익 제보자로서 나와서 할 것도 없고 오히려 범죄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구속이 됐고 범죄 혐의도 네. 상당히 이제 소명이 되고 입증이 되었는데 왜 이 묘한 시점에 명태균과 김영선이 동시에 그것도 이렇게 이제 보석이 허가됐느냐라는 것은 이제 계속 문제를 좀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지금 서울에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김해로 내려가는 중인데 예, 제 그 하드 포렌식을 한 일부 이제 결과를 저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제 하드에서 이준석과 명태균의 대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 자리에 명태균이 잠깐 앉아서 카톡으로 이제 로그인했던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이준석이 왜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이 피자를 먹으면서 뭐 내일 뭐 저녁 7시에 커뮤니티가 뭐 폭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날 공표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그 자료 전달받았던 그 내용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명태균이니까 공표가 되기 전에 그 공표조사 자료를 전달을 한 겁니다. 그 확실한 지금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 하드도 분명히 검찰 쪽에서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분명히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예, 공표되기 전에 먼저 전달됐기 때문에 의뢰자도 아닌데 예, 예. 이러저러한 문제가 지금 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이제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들이 필요하고 이미 포렌식 이제 지금 외부에서 지금 강인경 국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니까 아예 몇몇 언론들과 함께 이 내용을 네, 포렌식에서 국민들 앞에 직접 다
폭로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뭔가 강희경 국장이 공익제보자로서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리겠다라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명태균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어쨌든 자 명태균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왜 이제 석방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이제 이미 지난 문제이고 그렇죠. 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명태균이 나와서 이제 할 만한 또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태균이 지금 나오면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국정농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토를 한다 아니면 국민들 앞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혔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폭로를 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폭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예. 지금 아직 그 뭐 김건희, 윤석열 아직 소환도 안 된 상태고 일정을 뭐 조율한다는 얘기는 있지만은 일정 조율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나와서 어떻게든 그쪽하고 접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새로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도 있다. 명태균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가 명백하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것은 이제 397억 원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았던 내용도 다 거꾸로 자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명태균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윤석열, 김건희를 감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명태균이 이걸 적극적으로 윤석열, 김건희가 이미 이제 파면이 되고 구속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폭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폭로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희박하다고 보시는 네.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오세훈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계속 그 구속 과정에서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홍준표 내용은 수사도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는데, 자 명태균이가 계속 오세훈, 홍준표 이 두 사람은 이제 기다려라, 내가 끝장을 내주겠다라는 이제 식으로 의사 표명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나 증거가 본인의 육성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명태균하고 제가 지금 등을 지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 두 사람을 그냥 홍준표하고 오 시장을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는 제 증거 자료들이 보충이 돼야 되거든요. 예, 예. 정말 이게 지금 애매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일단 이 두 사람은 정확하게 저 또한 마찬가지로 명태균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껍데기를 벗길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주요 정치인과 관련된 내용은 명태균도 공개를 하거나 폭로를 하고 강희경 국장도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혔지만 미진한 것들을 직접 이제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치된 의견인데 과연 이제 명태균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공익제보의 성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취사 선택해서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정치적 딜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좀 더 그렇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강희경 국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명태균이 공격을 했단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좀 비난을 계속 해왔습니까?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제일 초반에 뭐 비서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비서관을 앉혀놨다. 약간 이제 저한테 뭐 제가 고마워해야 되는 이런 이제 대상으로 뭐 고절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약간 비하 발언 비슷하게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김영선 씨가 저를 자기 횡령범으로 이제 만들면서 거기에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도. 예. 그리고 뭐 세비 반팅에 대해서도 본인은 뭐 빌려준 돈 받은 거다라고 이제 자꾸 거부를 하고 나는 뭐 정당하게 받은 대가다라고 이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나오시면은 저는 명태균 씨, 김영선 씨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명태균 씨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해야 하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공개적인 공간에서 실제로 서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할 의사도 충분히 있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네, 있습니다. 네네. 민태균 씨가 국회 출석해서 현안 질의에 이제 응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이 지금 생각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변함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감 나갈 때도 명태균, 김영선 씨 국감에 나오라 했습니다. 예. CCBB 국회에서 따지자 했는데 둘 다 안 나왔습니다. 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거든요. 자유의 몸 됐으니 국감장에 저도 부르면 나가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 앞에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이제 생각이 강희경 국장은 명확하고, 네, 그렇습니다. 야, 저는 이제 이 명태균을 통해서 이제 뜨거운 감자를 다들 대선 과정에서 들고 있을 것이다. 취사 선택을 한다, 안 한다, 이제 이런 걸 떠나서 명태균의 입에 많은 국민들이 또 관심이 쏠리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과 위선으로 행동을 할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한 마찰도 예상되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희경 국장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다 네, 이렇게 바로바로 말씀. 즉시 반박할 거고. 예,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명태균 의원이 일단 구치소에서 나오고 난 뒤에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보석 허가에 대해서 뭔가 법원과 검찰이 상황을 안이하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좀 더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전국의 상황을 명태균 쪽으로 쏠리게 하는 뭔가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솔직히 많이 불편하시죠, 지금? 네, 불편합니다. 그 혹시라도 또 저 김영선 씨 또 뭐 그 측근들이 저한테 와서 또 괴롭힐까봐, 괴롭히고 해코지 할 수도 있다. 해코지할까봐. 네, 그리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제 거짓말로 계속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그쵸. 우려를 하시는데 뭐 네. 그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고 강희경 국장이 공익 제보자로서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도울 테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자, 이런 자세로 계속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너무 놀라셨을 텐데 상황 지켜보면서 계속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강희경 국장과 이제 통화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저런 상황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다가올 것인데 딱 하나로 명태균이 공익제보자의 위치에서 뭔가 새로운 진실을 폭로할 것이다, 아니다라고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지난번에 구속되기 전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님께서 저러다 위험한 거 아니야. 그리고 설광님은 그래도 강희경 씨 힘내세요. 김원희님 강희경 씨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푸들사랑님은 탄핵조차 계속 미루고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복흥님께서는 명태균 엄벌 처벌과 국민 알 권리에서 국회 정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사고 날 것 같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청노루님께서는 강희경에게 전화까지 하겠지. 너 이리 와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우려도 있다는 말씀. 보미연님은 송영길 조국도 풀어줘라. 명태나 내란 수계도 풀어주는데 이거 정말로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보미오면님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굴 잡으려고 명태균을 풀었을까? 호시우행님. 무섭네요. 김은희님. 강희경 씨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싸워 주십시오. 박지우님. 주리는 이용해 먹고 버리는 인간이에요. 감사랑님. 명태균 잘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강희경 국장님 응원합니다. 나라 살리는 길이요. 강희경 국장님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염려 마시고 다 털어내세요. 한영수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지금 내란이 계속 진행 중이다. 왜 풀어줬느냐. 정말로 대한민국이 윤석열 하나로 인해서 개판 났다. 이런 말씀 정말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잭슨 패밀리님. 자, 지금 뭐 동시 접속 4,000분 이상이 긴급 편성 방송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미래한국연구소 명의대표였던 김태열 소장께도 제가 전화를 해서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직접 얘기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열 소장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태열 소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놀라셨죠? 예, 놀랐습니다. 저도 속보 보고 그 두 사람이 보석이 결정됐다는데 그 보석의 결정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봐야 네. 알겠지만 좀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자, 당연하다는 이런 생각보다 왜 이 시점에 보석이 허가된 거야? 그것도
명태균은 몸이 아프다고 해서가 나올 수 있는데 김영선이 왜 보석이 된 거야? 이런 부분에서는 뭐 누구라도 의문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작용도 됐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윤석열이가 파면이 되고 난 이후에도 뭐 관저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그 어떤 일환으로 이런 그 보석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모든 국민들 또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뭔가 배우가 있다고 지금 이제 의혹 제기를 하시는 거죠, 김태일 소장께서는. 예, 뭐 그런 부분도 아마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을 지금 이 뉴스를 접하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파장이 이어질지는 좀 따져봐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명태균이 실제로 진실을 고백한다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 실제 진실을 밝힐 것 같습니까? 자기가 일단 최근까지도 자기가 있는 그대로 사건의 어떤 진실을 밝힌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보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보석이 된 상태니까 또 어떤 자기가 그 했던 말과 그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떤 그 진심이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보석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핑계였었는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김태일 소장 개인에 대한 공격을 명태균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제도 재판을 했는데 재판정에 나오면서 여기에 명태균과 김영선 옆에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그 섬찟할 정도의 어떤 협박감이랄까 그런 걸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제가 너네 집이 어딘 거 다 아니까 내가 너네 집에 한번 찾아갈 테니까 조심해라.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사는 방향으로 진술을 해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모두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진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모두 다 사는 방법을 나한테 진술을 하라 그러면은 나한테 위정을 하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제가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다 밝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하고 선처를 바라는 게 당연한 거지. 모두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고 나한테 하면은 나한테 이정을 하라는 것밖에 들리지 않는다. 제가 어제도 재판장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밖에서 쉬는 시간에 주위의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셔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명태균하고 공판이 열렸던 거죠. 그 공판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출석을 했고 명태균도 그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 너네 집에 찾아갈 것이니 조심해라라고 김태일 소장한테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명태균하고 김영선 쪽에 수시로 면회를 가고 예.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박땡땡 그 사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 사람이 너네 집에 찾아갈 것이니 조심해라. 집이 어딘 것도 다 안다. 집이 어디인지도 다 아니까 조심해라라고 그 재판정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끝마치고 나와서. 끝마치고 나와서 얘가 그런 협박을 했다는 거죠. 걔가 누군지 저도 아는데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협박범으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전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리를 피해버리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미 김태일 소장이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니 이 사람이 협박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 사람이 명태균 최초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할 때 소렌토 차를 몰고 운전해줬던 그 사람 맞죠? 그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 아니고 김영선 피고인이 재판에 갔을 때 항상 동행했고, 지금도 김영선 구속 이후로 수시로 면회를 하면서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왔던 김영선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소렌토 처음엔 차를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고 김영선 휴대폰을 언제든지 폭로할 수도 있다라고 언론에 그렇게 말했던 박모 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모 씨라고 제가 이제 다시 이해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모두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라, 이것도 이제 박땡땡 씨가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 그분은 예, 석땡땡 씨가 이제 모두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라 김태열 소장이 이제라고 했고, 그분도 뭐 석땡땡 이분도 제가 어떤 인물인지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모두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행사했다. 그런데 이제 김태열 소장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명태균이 밖에 나오면 김태열 소장을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결국 국민이나 경찰이 김태열 소장을 계속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 생각은 명확한데, 자 그러면 지금 스스로 좀 심정적으로 굉장히 좀 두려움이나 이런 걸 좀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명태균이 다시 나오게 되면. 나오기 전에도 제가 그런 걸 좀 느꼈었고, 모두 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됐을 때 작년 10월 달에도 석모 씨가 명태균의 말을 듣고 저를 회유하려고 자리를 주선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평소에도 좀 되도록이면 야간에 제가 출입을 외출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재판정에서 잠깐 쉬는 사이에 그분들의 말을 듣고 좀 뭔가 두려움이랄까? 예, 두려움이나 이제 이런 걸 많이 느끼셨다는 거죠. 명태균은 어제 재판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지난주에 재판 받았을 때는 명태균 변호인 측에서 신문했고, 어제는 김영선 변호인 측에서 신문했기 때문에 별도로 명태균의 어떤 발언 기회가 없어가지고 일절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태열 소장 그래도 차분하게 저희들과 함께 누군가 공격을 한다거나 위협을 할 때는 바로바로 이 내용을 외부에 알려서 경찰이나 그 수사기관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또 이런 내용을 미리 알림으로써 그들이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또 예방도 해야 하니까 계속 저희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상황 하나하나를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열 소장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태열 소장과 이제 직접 전화 연결을 했고요. 당사자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고 당황했다. 그게 아니라 좀 더 넘어서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제 보석 허가를 해줬는지, 김영선도 함께 나온 이유는 또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왜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했는지 내용을 살펴봐야만이 좀 더 이야기를 진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긴급 편성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명태균과 김영선이 동시에 보석 결정이 되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구치소에서 나올 것이고,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대선에 실제로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속 쳐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인 강희경 국장과 김태열 밀양국연구소 명의대표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명태균이 나와서 진실과 관련된 논쟁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강희경 국장은 나와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국회든 언론이든 가리지 않고 나와서 시시비비를 따져 묻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김태열 소장도 비슷한 생각으로 상황에 대처할 것이니 여러분들 공익제보자 계속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급 편성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6,300분이 들어와 계신데 김문구님, 푸바오님, 마음하나님, 그리고 안티제님
달퐁이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플라워 두님께서도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자, 저희들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스픽스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계속 응원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생방송도 가장 빠르게 접근해서 속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